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강복수 선생님과 김민수 선생님이 공통으로 지적을 했던 일본 문법서 4종과 대한문전 1509년 완정본과의 품사명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나카 요시카도의 소학일본 문전 1874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소학일본 문전의 품사, 명과 체계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접속사, 감사의 7품사 체계였고요. 이 대한문전 완정본과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접속사의 5가지 품사명이 동일합니다. 단, 그가 다나카 요시카도가 3년 후인 1877년에 저술한 일본 소문전 니혼 쇼분텐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소문전에서는 이 후사가 설정된 8품사 체계로 변동이 됐지요. 그리고 일본 문전 1876년의 일본 문전에서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후사, 접속사, 감탄사, 관사의 9품사 체계입니다. 일본어의 관사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나가네 기요시가 영어 문법의 품사를 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였구나, 적용하려고 노력하였구나 라는 그런 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어찌되었든 이 나가네 기요시가 일본 문전 1876년과 같은 해에 간행한 일본 소문전도 있어요. 이 당시에 일본어 문법서를 보면 다 일본 문전, 일본 소문전, 무슨 일본 대문전 막 다 이래요. 거의 그래요. 그래가지고 책 제목만 봐서는 누가 쓴 건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반드시 저자와 함께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일본 문전과 같은 해에 나가네 기요시가 간행한 일본 소문전 1876년의 일본 소문전에서도 이와 같은 구품사 체계에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품사의 설정도 개별 품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문전 완정본과는 소학일본 문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나카 요시카도의 그 소학일본 문전 1874년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접속사의 5가지 개별 품사명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광일본 문전 1897년 오스키 후미히코의 광일본 문전을 보면 이 오스키 후미히코가 이 광일본 문전 1897년 이전에 1889년에 이제 어법진암 고호신앙이라는 것을 쓰는데, 이 어법진암에서 그 펼쳤던 품사 체계와 어떤 그 품사관과는 달리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체연, 용언, 조사와 형용사, 부사, 접속사, 감동사와 같은 이런 상위 분류 속에서 체연은 명사이고, 용언은 동사이고, 조사는 조동사와 데니오하, 그러니까 조사예요. 지금의 은느니가와 같은 것이죠. 를 넣어서 8품사 체계를 완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일본 문법계를 지탱하고 있던 국학류와 양학류의 양대의 그 관점을 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대명사를 단독품사로 보지 않고 명사에 편입을 시켰어요. 대신에 조동사를 독립품사로 설정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일본어에서는 조동사가 독립품사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 일본어 품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지요. 대한문전 완정본 역시 조동사가 개별 품사로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 광일본 문전 1897년과는 명사, 동사, 조동사, 형용사, 접속사, 감동사의 6가지 품사명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898년의 중등공문전을 보면 조동사와 함께 조사로 분류된 데니오하를 여기에서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묘지예요. 그 사가 그 부속 성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조사의 부속 성분으로 분류된 데니오하를 조사로 분리했어요. 지금 현재의 조사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개별 품사로 취급을 함으로써 구품사 체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한문전 완정본과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조동사, 그 다음에 접속사, 감동사의 7개 품사명이 일치하고 있죠. 잠시 사족을 붙이자면 이 감탄사에 대한 품사명은 굉장히 많은 변천이 있었습니다만 오스키 후미히코가 감탄사 대신에 감동사라는 표현으로 이제 품사명을 썼을 때 그 이후에 간행되는 문법서들이 감탄사라는 표현은 적어지고 감동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자, 이것은 지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표를 통해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자, 다 좋습니다. 유길준 선생님이 대한문전을 간행을 하면서 외부 문법의 참조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루는 일본 문법 체계라든지 일본 문법서의 참조 현황이라든지 그러한 양상에서 보았을 때 일본어 문법서에는 이미 지적이 되어 있는 일본어 품사명이라든지 체계가 상당히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실 다나카 요시카도, 나카네 기요시, 오츠키 후미히코, 미쓰지 츠우조, 오카쿠라 요시사부로 등이 자신들의 문법서를 통해서 사용한 품사명, 개별 품사명, 명사, 메이시, 동사, 도시, 형용사, 게이어시 등과 같은 각각의 품사명이 그들이 만들어낸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명칭이 아니라면, 품사명칭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개별 품사명의 명사, 동사, 형용사 이와 같은 개별 품사명의 출현이 언제부터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국어학사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어 품사분류와 명칭의 체계화 노력은 이미 16세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41년 선교사 프란시스코 자비엘 이후로 일찌감치 16세기, 17세기부터 그 일본어 품사분류 또는 명칭의 체계화, 문법화의 노력은 이루어져 있었고 괄목할 만한 성과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과들의 이면에는 번역이라는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known에 대해서 이걸 명사로 번역을 합시다 라는 그런 궁리와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본 문법서에서 사용된 개별 품사명 또한 일본에서 주어낸 것, 만들어낸 단어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일본 문법을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논리가 다소 조금 발언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논리가 더 필요한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어서 유길준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유길준 선생님이 신사유람단의 어윤중 수행원으로 일본에 간 것이 188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당시 일본은 메이지 14년이었는데
헌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독일식 비스마르크 체제를 따를 것이냐, 영국식 의원 내각제 방식을 따를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한 혼란이 있었죠. 그 와중에 그 영국식 의원 내각제의 도입을 제창을 했던 오그마 시게노브와 그의 지지자들이 그 일왕에 의해서 직접 파면이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일왕은 정치에 참여를 안 하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이렇게 표면화되어 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메이지 천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대정봉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정권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메이지 천황에 의해서 직접 파면이 되죠. 이것은 일본 그 정치 학사상에서 명치 14년의 정변이라는 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명치 14년, 메이지 14년의 정변은 일본 헌정사에서도 자유민권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죠. 자, 이러한 와중에 유길준 선생님은 당시에 개혁이주그 경흥의숙에서 현재 게이오 대학에서 수학을 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후쿠사와 유키지와 두터운 친분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유견문이 1889년에 탈고가 되었다고 기억하시지요? 1889년에 탈고를 마친 서유견문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사정들에 의해서 간행이 어렵게 됐어요. 출판이 어렵게 되자 그 6년 후인 1895년에 고준샤에서 도맡아서 간행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일화만 보더라도 유길준 선생님이 후쿠사와 유키지와 그의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얼마나 긴밀한 교류를 맺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또한 메이지기 최초의 일본 문법서는 1871년, 그러니까 메이지 4년에 간행된 대외어학 수인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외어학 수인초의 저자는 오쿠다이라 마사히로 또는 오쿠다이라 이키로 알려진 사람, 우리 그들에게는 그 나카가네 마사히로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인물입니다. 이 나카가네 마사히로는 라는 이름은 메이지 유신 직후에 개명한 것인데, 이 나카가네 마사히로 이퀄 오쿠다이라 마사히로 이퀄 오쿠다이라 이키는 이제 이미 에도 막부 말부터 후쿠사와 유키지의 문화에서 그 커뮤니티 속에서 개혁파 지식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시기적인 상황이나 상관관계로 보았을 때도 유길준이 일본에 간 것이 1881년, 대외어학 수인초는 1871년, 그죠? 그러니까 그 경흥의숙에서 개혁의식에서 수학을 하면서 분명히 이 대외어학 수인초도 접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서서 대한문전이 참조하였을 것으로 지적된 일본어 문법서에 대해서는 우리 국어학사상에서 언급되었던 선학 선생님들의 업적과 연구 내용을 더하되 국어 문법의 연구로 30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개정한 끝에 이 책이 나왔다라고 밝힌 대한문전 완정본의 그 서언에도 저자의 서언에도 착목을 해서 1909년 대한문전 완정본 간행 전후 시기를 보다 확장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번 강좌에서는 강복수 선생님과 김민수 선생님이 대한문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 일본어 문법서들을 포함해서 유길준 선생님이 처음 일본을 경험하는 1881년 이전부터 이 대한문전 그 완정본이 간행되는 1909년의 2월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 그 메이지기에 간행된
주요 일본 문법서들을 수합하고 조사해봄으로써 대한문전에 사용된 8개의 각 개별 품사가 일본어 문법서에서는 어떠한 명칭으로 등장하고 또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강연을 통해서 근현대기 한국어 문법서의 품사명 도입이라든지 어떠한 정착의 일면을 조명하는 동시에 자료에 기반한 국어학사 연구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